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제주에서 오늘 9월 22일 방송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주 라이브 현장으로 나와 있는 곳은요. 지난달 방송에도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선선한 계절이 와서 책 읽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니 진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좀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확 가을이 된 기분이에요. 네, 정말 급선선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에어컨을 켜고 자기 너무 춥고 문을 열고 자기도 좀 추운데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 같은 가을의 느낌인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킴따큐님, 무지개님, 구루미님도 녹내장 궁금해요 하셨고요. 킴따큐님께서 라이브인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 생방송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녹내장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우시네요. 구루미님께서는 위내시경 할 때 녹내장이 심하면 위험할까요? 곧 검진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하셨는데요.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들을 한번 하나 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제목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그냥 녹내장이 아니라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슬그머니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잠식되었을 때는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 가서야 녹내장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뭔가 트로이의 목마 작전 같이 아무 소리 없이 어느새 슬그머시 왔는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제목으로 안저 검사를 꼭 해보세요 하셨는데 녹내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저 검사인가요? 맞습니다. 안저 검사가요. 간편하면서도 가장 첫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할 때 하면은 충분히 녹내장을 미리 예견하거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저 검사를 받아봤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뭔가 공기압을 넣어서 그런 검사인가요? 안저 검사? 아니요, 공기압 검사는 안압을 재는 검사고요. 안압이고, 안저 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눈 안에 사진을 찍는 거라서 특수한 촬영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안저 검사 촬영 장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대부분 거의 다 갖추고 계신데요. 그런 안저 검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 눈을 크게 뜨세요, 뭐 이렇게 푸른 초안에 보세요 그런 검사. 그게 안저 검사군요. 네, 지금 녹내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들이 지금 대부분 준비해주신 PPT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준비하신 PPT 내용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의 Q&A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녹내장 어떤 병인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녹내장은 어떠한 병인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결국 시력 감퇴이기는 한데요.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 녹내장 초기, 녹내장 중기, 말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뭔가 꺼멓게 변하는 시야가 보이시죠? 저게 바로 녹내장에 의한 시야 변화라고 표현하고요. 시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 이제 보면은 하얀 바탕에 점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저게 녹내장 검사에서 포함되는 시야 검사의 하나입니다. 정상일 때는 생리적 암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얗게 나오고요. 녹내장이 진행될수록 점점 안 보이는 암점이라고 표현하는 시야가 점점 가리우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병인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 이렇게 중간 단계까지 가서도 잘 몰라요. 진짜요? 예, 정말 모릅니다. 네, 한 요때쯤 돼야지 시력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표현해서 오시는데 사실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경우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후기가 돼서야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가면 사실 좀 많이 늦습니다. 그렇군요. 사진만으로 봤을 땐 초기 때만 해도 딱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말기쯤이야 또 깨닫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초기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좀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 녹내장이 대한민국의 또 어떤 연령층, 또 얼만큼의 또 차지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결국 얼마나 있을까? 이게 드문 병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네. 4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4%,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4명이 녹내장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야, 네. 의심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 단계라고 하는 건 녹내장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 단계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1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와, 거의 10%면 큰 수치네요. 그렇죠. 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중에서 단 8%만이 본인이 녹내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90%는 또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만큼 본인 자각률이 낮습니다. 야. 네. 그래서 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더 찾아오는 병 맞긴 한데요. 네네. 20, 30대도 있습니다. 진짜요? 뭔가 녹내장 하면 50대부터라는 네. 생각을 들었는데 20, 30대도 이제 안심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저검사라고 아까 표현해 놓은 게 이제 보통 40, 50대부터 많이 찍어보게 되는데요. 네. 20대도 찍어보는 게 사실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해보는 게 무조건 좋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럼 안저검사란 걸 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안저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신경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정상에 해당하는 곳이 요게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경 밧줄 통로예요. 네. 근데 신경이 밧줄이 두꺼우면은 좋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로 해놓은 게 신경 밧줄 이만큼 굵다는 거고요. 네네. 녹내장이 실제로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신경 밧줄이 많이 얇아져서 그러니까 신경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녹내장이 찾아온 거고 저때 되면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저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있으시죠? 네네. 이런 것들도 시신경 밧줄이 일부 훼손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아 녹내장 초기가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저 검사를 저도 해봤지만 뭐 예를 들어 위내시경, 수면내시경처럼 뭔가 복잡한 게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라고 이렇게 뭔가 자만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데요. 그러면 이 녹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경각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안과나 뭐 건강검진에서 안암이 높다고 들으신 분들은 안저 검사를 꼭 자주 해보시는 게 네. 첫 번째, 네. 안압이 높은 경우. 네. 두 번째는 일단 나이가 일단 40세 이상이면 꼭 안저 검사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네. 녹내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이나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40세 이상 녹내장 가족력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녹내장 있었다는 얘기 들으시면은 꼭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는 게 자주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도 녹내장이 좀 잘 올 수가 있어서요. 이런 분들도 꼬박꼬박 확인하셔야 하고 네. 근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근시가 있으면은 녹내장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저 검사를 꾸준히 하시고요. 그 외에는 좀 드문 경우지만 스테로이드 안약이라든가 약물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 네. 혹은 눈을 다치신 분도 녹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녹내장에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무지개님께서 방금 정기검진을 해야 할 텐데 몇 년 주기로 해야 하나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1년마다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1년입니다. 1년마다. 네, 1년마다 하면은 적어도 녹내장을 놓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님은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인 게 좀 의외네요. 네, 사실 고혈압도 약간 연관성은 있는데요. 네. 이제 녹내장에서는 저혈압을 좀 더 안 좋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면은 시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시신경이 좀 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렇군요. 얘기하면. 그래서 녹내장이 취약할 수 있어서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는 한데 고혈압이 너무 조절이 잘 돼서 저혈압에 일시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녹내장의 위험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NIJS님께서 그럼 안저 검사는 일반 안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저 검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안저 검사라고 드린 거는 일단은 그 사진으로 찍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대부분 일반 안과에서 대부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그 안저 검사 장비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다른 도구라든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어서요. 그것만으로도 알 수는 있기 때문에 뭐 검사 기기가 없다고 해서 꼭 못 보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검사 장비를 이용한 체크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하신 PPT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잠시 뒤에 Q&A 시간에 또 다루지 못한 질문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녹내장의 치료도 골든타임이 중요한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늦으면 곤란한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초기 때는 잘 모르지만은 네. 이제 약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녹내장을 잘 모르고 지낼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초기 정도면은 시력이 별로 감소가 없거든요. 이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면은 거의 정상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네. 녹내장이 더 안 나빠지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참 많이 나빠졌을 네. 중기나 말기 이후로 가면요. 이때는 치료 약을 써도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상황에 이를 수가 실명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에 오시는 분들은 네. 사실 안과 의사들도 많이 긴장을 해요. 네, 까딱하면은 시력이 많이 더 없어지시기 때문에 네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더 검사 주기도 자주 하게 되고 더 많은 안약들이나 다른 치료요법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병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의 주제를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궁금증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럼 녹내장은 꼭 실명으로 이어지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초기에 잘 발견이 돼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뭐 실명까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들어오셨는데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안저 검사를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녹내장 치료는 아직은 완쾌 혹은 완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녹내장 치료는 유지의 개념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압 낮추기. 예.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방법이고 네. 기존의 안압보다 더 낮은 안압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고요. 그런 것이 될 때 녹내장이 최대한 안 나빠진다는 의학적 근거에 있는 거고요. 네네. 제일 무난한 것은 안약을 저만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압 하강제거든요. 네. 모든 녹내장 약은. 그래서 녹내장 안약을 잘 넣으시면은 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레이저 치료라든가 네. 녹내장 수술이 있기는 한데요. 네. 녹내장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통해서 녹내장이 최대한 덜 나빠지게 하는 걸 유도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 치료보다는 좀 더 차선책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했다고 내가 완전 예전처럼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네.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네. 안압을 낮추는 시술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내장에 의심이 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프리님이 말씀처럼 초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좀 녹내장에 의심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녹내장 있는 환자분들이나 그래도 네. 녹내장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 실천하는 게 좋은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눈에 안압을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네. 자세들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게 필요한데 네. 목이 쫄리면은 이 우리가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실제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한 행위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많이 조으지 마시고 네네. 목에 편한 복장 중요한 거 맞고요. 담배는 사실 모든 병에 다 부정적이지만 마찬가지로 녹내장도 담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끊는 게 맞고 술도 줄이시는 게 맞고요. 네. 물구나무 서기 하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그러니까 여기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머리 쪽도 뭔가 네네네.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눈에도 똑같은 압력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혹시나 뭐 수영을 오래 하진 않으시겠지만 네. 수경을 너무 장시간 착용하는 것도 안압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지는 않고요.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동서나 작업을 오래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아무래도 맞아요. 예, 중력에 의해서 네. 눈에 안압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7번 이제 그래도 관리가 나는 좀 하기 어렵다면은 검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준비하신 PPT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이 결막염이 아니라 녹내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까 구름이님, 네. 위내시경을 이제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녹내장이 심한 경우에 위내시경을 할 때 위험한 상황일까요? 곧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위내시경을 해서 녹내장이 악화되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거나 그런 유사 사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압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녹내장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다행히 그렇다고 뭐 원래 위내시경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네네. 일시적으로 안압이 높아진다고 해서 녹내장에 그렇게 큰 위험이 다가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요건 있어요. 위내시경 하신 분 중에 가끔은 복압이 너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망막 안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진하시는 선생님이 잘 하시겠지만은 네. 너무 과대한 복압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네. 선생님과 좀 논의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위내시경이 꼭 필요한데 이 녹내장이 걱정되는 이유로 안 하는 이유는 좀 없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김정수님께서요. 저는 좀 눈이 가렵고 눈물이 자주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네, 흔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비정상은 사실 맞아요. 눈이 가렵고 눈물이 자주 나는데 정상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은 알러지 결막염일 거고요. 두 번째로 건조증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과에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분명히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 교정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과거에 라식 시술을 했는데요. 혹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나요? 라식과 녹내장의 연결고리. 예. 라식 자체가 녹내장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뭐 라식 자체는 뭐 일시적으로 눈에 압력을 올리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시간도 짧고요. 네. 다만 라식을 했다는 거는 근시가 있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시가 있는 분은 녹내장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40대 후반이고 근시가 라식을 했다고 해도 근시의 경향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녹내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안저 검사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네. 자, 바다마을님께서는 녹내장 시의 초기 증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기 증상을 인지 많이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초기를 인지하신 분은 아직까지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오는 시력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은혜사랑님께서는 녹내장과 노안이 어떤 틀린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녹내장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성 질병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노안하고 사실 구별해야 하는 건 맞고요.
노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가까운 거 보는 조절력, 즉 근거리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돋보기 착용을 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서로 다른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안이라는 큰 범주 안에 녹내장이 살짝 들어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겹친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네. 광범위하게 봤을 때 노화의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안하고는 그냥 약간 별개로 좀 보시는 게 별개다. 맞겠습니다. 네. 자, 살다가님께서 원장님 녹내장 아니야 에이베리스랑 알러지 아니야 올로텐 플러스랑 같이 넣어도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됩니다. 네. 알러지 안약 올로텐 플러스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는 안약이고 네. 녹내장 안약과 충돌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같이 병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투투투님께서는요, 선생님, 저는 안과 정밀 검사 후에 폐쇄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유유유. 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녹내장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개방성 녹내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얘기하는 녹내장은 그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표현하고요. 폐쇄성 녹내장은 사실은 5%도 되지는 않아요. 좀 희박하네요. 예, 그래서 조금 증상도 다르고요. 통증도 있는 그런 녹내장인데 아이고. 폐쇄성 녹내장은 사실은 약물 치료보다는 레이저 치료, 수술이 꼭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성 녹내장 진단 받았을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좀 더 일찍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수술해야 할 확률 높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네. 투투투님, 수술이라는 그 단어가 항상 어떤 그 진료 과목에도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좀 고민이 맞습니다. 많으신 것 예. 같은데요. 또 이렇게 잘 수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리님께서는요, 안압이 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내장이 오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의 녹내장은 그 안압이 정상입니다. 그래요? 예, 안압이 정상인데도 다만 치료에서는 그 정상 안압보다 더 낮추는 게 목표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뭐 녹내장의 원인을 이제 기전을 따졌을 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 조금 더 높다, 뭐 많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주된 것은 아니라서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이라도 당연히 녹내장 검진 꾸준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연관성이 항상 높지는 않다고는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차 사무쟁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녹내장은 나이가 들수록 걸릴 확률이 느나요? 하셨는데, 아까 좀 답변이 됐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네. 들수록 유병률,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아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안저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김따규님께서는요, 아버지의 형님께서 녹내장이십니다. 저는 망막 무슨 비율이 60% 정도라고 하고요. 녹내장이 의심된다라고 하던데, 아직 시신경 검사상으로는 괜찮은데, 100% 녹내장이라고 아니라고도 확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신경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진행 중이고, 시신경 검사에서는 아직 정상이다라고 진단이 나올 수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운전직이라 눈이 정말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안약 처방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모, 형제 모두 녹내장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고민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사실 안과 의사가 가장 고민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요게 왜냐하면은 녹내장 의심이라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녹내장에 해당하는 증거가 한 5가지 중에서 한 2-3가지는 해당되는데 한 2가지 정도는 아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모든 의사 선생님들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안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글 남겨주신 걸 봤을 때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건 맞고요. 그리고 시신경 아마 저 60%라고 하는 게 시신경 두께가 정상 대비 한 60%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안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가 정답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녹내장이 정말 있으면은 진행하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 간격이 뭐 3개월 간격이나 6개월 단위로 확인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보이면은 그때는 무조건 약을 써야 하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은 안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녹내장 약을 한번 시작하면은 끊을 수는 없어요. 꾸준히 예, 해야 아까 되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완치 치료가 아니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평생 동안 끝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과 의사들이 사실 부담을 가집니다. 이 사람한테 녹내장이란 멍에를 씌우고 끝까지 안약을 쓰게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중한 상담이 필요할 거고, 물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정확하게 짧은 간격으로 자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킴다큐님의 경우는 무엇보다 좀 정기 검진이 더 많이 네, 중요시 맞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됐네요. 네. 자, 경상도 해피님께서는요, 요즘 저는 사람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주변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증상 또한 녹내장인가요? 최근에 관자놀이랑 이마가 지끈거리긴 했는데 겁이 납니다. 이거는 녹내장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녹내장은 증상이 지속적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증상은 편두통의 하나인 형태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관자놀이랑 이마가 지끈지끈한 게 하나의 그 힌트가 되겠고요. 네. 편두통이 나타날 때 그 약간 시야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통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간 그래도 안과에 가보시긴 해야겠는데 반복적인 그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녹내장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민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고 우리 박대영 원장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지개님께서도 아까 물어보신 질문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뮤직님께서는 안압은 정상인데 초기 녹내장 의심 소견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안과를 방문해서 경과 관찰 후에 6개월 뒤에 또 진료 예정 가운데 있는데요. 안압 정상 녹내장에서 이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네. 이제 몇 가지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눈 영양제 중에서는 은행잎 추출물로 이루어진 기넥신이라든가 네. 혹은 보통 진코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네. 뭐 기넥신이란 제품이라든가 혹은 블루베리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진짜로 막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내 눈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프레님께서 아까 해주신 얘기, 저혈압이라니 좀 의외다라고 해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네, 김탁규님께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김로사리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1년 전에 이제 또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고 3개월에 한 번씩 또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약 투여로 안압은 정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그 녹내장 안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기적 검사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 주치 선생님께서 하자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님께서는 우리 원장님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이 3번째인데 매 방송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유익하고 즐겁고 또 많이 배워가서 지난번 방송 때 또 이렇게 미디어 노출 아이들의 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 우리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여러분께서 오늘은 또 녹내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NIJS님께서는요. 성인이어도 근시가 진행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좀 폰을 가까이서 자주 보는데 고도 근시가 진행될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어도요? 예, 성인이어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은 이제 주로 고도 근시나 초고도 근시 그 안에서도 병적 근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근시가 병적이어서 네. 성인이 되었는데 더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까운 거 보는 것들을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그런 것들 자극을 더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폰 가까이서 보는 습관을 좀 더 멀리 하시거나 사용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채팅창을 보고 저만 돌이켜봐도 요즘 미디어에 항상 저희가 노출되기 때문에 네. 모든 병원의 정기검진이 중요하지만 안과의 정기검진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네. 우리 이왕이면 좀 멀리서 스마트폰 시청을 좀 줄이시면 좋겠고요. 바다마을님께서는요, 선생님, 녹내장 환자의 경우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섹 중에 좀 가장 적합한 수술이 어떤 건지, 또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라식 수술을 할 때는 안압을 좀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은 이런 시력 교정술 하는 선생님들은 라식을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라섹은 대부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다만 녹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초기 녹내장 정도는 무리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 이상급이라면은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라식 라섹했다고 갑자기 녹내장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원래 라식 라섹하면은 빗번짐이나 충혈이나 건조증이 좀 찾아올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녹내장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상담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과 세밀한 검진 후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나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도근시가 있습니다. 고도근시면은 눈에 여러 질환이 생긴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정기검진 안저검사에서 녹내장을 진단받기 전에 먼저 시신경에 어떤 변화, 이상소견이 발견되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린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녹내장이 나타날 때 그 시신경 밧줄에 어떤 이제 초기 녹내장이 관련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녹내장을 의심하게 될 수 있고 그 위에 녹내장을 위한 자세한 검사들로서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로사리아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1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요. 아까 했군요. 예. 네. 자, 그리고요, 실명 부분도 아까 했었죠. 네. 그리고 강나영님께서는요, 2년 전에 70대 초반의 엄마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6개월마다 점검을 받고 있으시고요. 녹내장은 확진받지 않으셨지만 차트에는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경우 앞으로 시력 이유가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엄마의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예, 황반변성과 녹내장은 별개 질환은 맞고요. 만약에 녹내장이 정말 같이 있게 되면은 사실 둘 다 시력을 해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력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황반변성은 직접적으로 늦추는 게 매우 어렵지만 녹내장은 있다면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은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트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마 녹내장 의심 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녹내장이 있으면 분명히 치료 안약을 쓰자고 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 황반 변성을 추적 관찰할 때는 안저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잘 짚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님의 경우는 주변에 또 갑자기 녹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 실명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던데 녹내장 예방 방법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중복은 되는데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낫습니다. 없다고 얘기 듣는 게 내 몸의 모든 몸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안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 슬라이드 보이시는 눈에 안압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신다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진코, 은행잎 추출물 진코로 만들어진 그런 눈 영양제라든가 블루베리 계열들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캡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녹내장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갖고 계신 분들 미리 조금 주의하시는 부분들 캡처해 두셨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진행이 깔끔합니다. 방송이 보기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몇 번 더 늘려야겠네요. 아니 오늘 사실 이 5호에 또 휴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을 때 이렇게 휴진이실 때 또 오름 올라가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포기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저는 시간을 이 시간이 좋습니다. 내주시고 계신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피드백들 많이 들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호호님께서는요, 여성 녹내장 환자가 임신 출산이 가능할까요?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뭐 물론 이제 출산하실 때 그 이제 자연분만 하시면은 보갑이 좀 올라가는 게 일시적으로 있긴 할 텐데요. 힘을 주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수시간 이상 하는 건 보통은 아닐 거기 때문에 녹내장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녹내장 환자분도 쓸 수 있는 녹내장 안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시면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네, 진짜 출산의 여부, 뭐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을 결정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턱이 안 좋으신 분들,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산부인과 선생님과도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문님께서는 녹내장일 때 안경을 쓰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실질적으로 따로 도움되는 건 없어서요. 뭐 안경은 내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면은 보조 도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우님에 대한 답변은 유전이 된다. 가족력이 영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딸 뭐 이제 열성 유전, 우성 유전 그런 개념은 아닌데 네. 가족력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있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녹내장이 있으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저 검사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녹내장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가족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옥주님께서는 딸이 50세 여성입니다. 라섹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노안이 왔습니다. 특히 또 직업상 실험과 데이터를 많이 봐야 하는 전문직이라 이 노안이 불편합니다. 노안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 여쭤봅니다. 네. 결론은 해도 괜찮다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노안 수술은 사실 백내장 수술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50대이시기 때문에 백내장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건데 저는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안 수술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모든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백내장이 별로 없는데 노안 수술을 위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결론이고, 백내장이 있으시면서 노안까지 교정하고 싶다면 그거는 네. 왜냐하면 내가 수술했을 때 백내장도 없애서 시력도 향상됐고 노안까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네.
살다가 님께서는요, 선생님 만약에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을 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술로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네. 앞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놓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녹내장 의심이란 거는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의심이 모든 모든 분들이 녹내장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녹내장을 선행해서 절대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한 답변일 수 있지만은 정기적인 반복적인 검사가 요구되고요. 네. 만약에 녹내장이 그때 가서야 발견되면은 그때부터 치료한 거 늦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반복적인 거를 단기간 내에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수술로 정지하는 방법은 없고요. 안약을 먼저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네. 그거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고 녹내장 약을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은 평생 써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는 약은 써야겠지만 의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쓰지 않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의심 진단의 경우는 이제 일반인이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면은 한 몇 달 주기로 많이들 좀 보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사실 녹내장 의심도 1년마다 보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혹은 6개월 단위로 보기도 합니다. 네네. 혹은 더 짧으면은 한 뭐 3, 4개월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녹내장을 자주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예. 자, 쑥카스테라님께서 녹내장 초기에 약을 먹어야 되나요? 초기라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네, 녹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제가 받으러 안 갔는데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만약에 녹내장이 초기가 명확하게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진료 받아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요새는 아주 또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최신 지견에 따르면은 네. 녹내장 아주 초기라고 하더라도 진행이 너무 느려서 안약 치료를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진료 없이 그냥 지켜보면 안 돼요. 그죠. 예, 진행돼 버리면 결국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예, 진료도 꾸준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러 가셔야겠네요. 네, 무지개님께서는 녹내장 의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아도 되나요? 예.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안내렌즈 삽입술을 했을 때 원래 나중에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예, 원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중히 상담을 하시고 어느 쪽에 내가 더 중점을 둘 건지 생각하고 하셔야겠고요. 네. 원래 녹내장이 없는 사람도 안내렌즈 받았을 때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낮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송지연님께서는요, 비문증이 있는 사람이 녹내장이 같이 올 확률이 높은가요? 비문증과 녹내장 검사는 서로 명확히 다른 종류로 분별이 쉽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비문증과 녹내장은 서로 다른 질병이고요. 근데 다행히 안저검사란 공통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인 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구별하거나 혹은 네. 세밀한 상담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옥주님께서도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은혜사랑님께서는 선생님 녹내장이면은 이 플랭크 같이 안압이 오르는 운동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플랭크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꾸리 정도는 이제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예.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는 조금 완전 중력에 네. 역행할 정도로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플랭크 정도면은 물론 이제 고개를 숙이는 자세이기는 한데요. 네. 어차피 플랭크를 뭐 2~30분 하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예, 1분만 해도 어려운 자세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3시부터 4시까지 정말
바쁘게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지금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송지연님, 은혜사랑님께서도 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핵심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정기검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없는 어려운 시력 도둑이기 때문에 네. 검사에 좀 의존해야 하는 그런 포션이 큰 질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기에 발견한다면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서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사랑안과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말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고 또 귀한 정보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정기검진 비용이 궁금합니다. 경상도 해피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답변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검사란 거는 사실 그 수단이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하나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검진을 하면 사실 비용이 제법 그렇죠. 많이 추가될 거고요. 네, 그냥 안저검사 하나만 딱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나는 좀 안과의 정기검진을 좀 게을리했던 것 같다, 좀 안 한 지 꽤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안과랑 더 친하게 정기검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녹내장, 소리 없는 시력 도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